고생과 안녕하세요. 고인생존기의 김PT입니다. 비가 오려고 하는 날씨입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우산 잘 챙기시고요. 저는 솔로인데 커플들 주말에 데이트하는데 비나 아주 왕창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눈에서도 비가 흐르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도 고인생존기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뭐 차트를 보면 어제 한 3만 1,000달러까지 찍고 뭐 오늘 현재 약 2, 3% 조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또 조금 내리면 막 여기저기서 지옥 간다, 막 대하락의 시작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솔직히 대다수 뭐 20K 아래에서 매수를 해놓은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저점 매수의 여유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게 매도 타이밍 놓치면 그냥 다 그림의 떡인 거 다들 아시잖아요. 하루하루가 요즘 너무 깁니다. 늘 이야기 드리지만 풀 매도하는 순간은 압도적으로 텔레그램으로 알려드리는 게 빠릅니다. 아직 들어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조인해 주시고요. 당분간은 알람도 꼭 켜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주말이니까 뭐 짧게 가봅시다. 약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금요일 밤까지 또 발표가 있었죠. 어제 밤에 뭐 이렇게 발표들이 많았는데 볼만한 건 이제 뭐 소비 판매 관련된 거와 이 미시간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9시 반 발표까지는 뭐 큰 변동이 없었는데 이제 요 11시 발표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내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게 하락? 조정과 연결이 될까요?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연준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뭐죠?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물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물가를 잡는 것이죠. 자, 그걸 위해서 강한 재정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말이죠.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CPI 발표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는 그림을 볼 수 있었지만 오늘 발표는 또 예상과는 다른 상황이 뭐 나왔죠. 기대 인플레이션, 대중들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뭐 간단한 예로 내가 TV를 사야 해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것 같대요. 이번 달에 100만 원이었던 TV가 다음 달엔 103만 원이고 뭐 내년에는 140만 원이 될 수도 있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꼭 필요한 제품이라면 꼭 필요한 소비라면 미리 앞당겨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출이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물가 상승의 압박을 다시 주기 시작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뭐 요거는 뭐 약간 여담의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도 비슷하거든요. 뭐 지금 현재 911 같은 경우엔 이제 옵션 가격이 기본 옵션 가격이 막 한 2,000에서 2,500만 원 정도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차값이 그만큼 올라간 것이죠. 대부분의 상황이 다 이래요. 이게 자동차뿐 아니라 나머지의 어떤 시장에서도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다. 이런 것이죠. 911을 나는 그러면 사고 싶어. 그러면 2,500만 원 비싸게 주고 살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니까 뭐 이런 그림들이 계속 그려지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어디까지나 강한 고용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다? 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개인의 생활이 아직은 힘들지 않다는 뜻 아닐까요? 아직도 대중은 충분히 괜찮은 월급을 받으며 살아나가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런 상황이 그려지는 동시에 블랙록의 CEO, 블랙록은 아시죠? 블랙록의 CEO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75bp의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전문가들도 시선이 뭐 다르기는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마지막 25bp다 이런 분위기로 시장이 뭐 굉장히 좀 뭐 기분이 좋았잖아요, 분위기가. 근데 이 75bp를 예상하시는 사람들이 또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좀 매우 웃긴 이야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행이 터진다, 위기다 라는 이야기가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이제는 야야 미국의 잡스러운 은행까지 다 합치면 뭐 이게 몇천 개인지 알아? 작은 것들은 원래 망할 수 있어. 원래 그게 시장의 흐름이야. 그러니까 금리 인상 더 해도 돼. 대형 은행들은 괜찮아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화폐와 은행이라는 것은 정말 순수하게 신뢰로 흘러가는 파트가 아닌가 싶은데 매번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탄생한 친구가 누구다? 네, 다시 한번 화폐와 은행은 신뢰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보완해서 만들어진 탄생한 친구가 바로 비트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것이죠. 아무튼 결국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약 조정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 높게 발표되며 다시 연준을 혼돈 속에 빠지게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 역시 금리 인상과 동결인 상황에서 동결보다는 인상에 다시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현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과도한 금리 인상을 할 시에 분명 미국의 중소규모 은행들은 더욱더 터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비트코인은 전 세계인들에게 인정받게 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추매를 통해서 저도 오랜만에 풀코인인 상황입니다. 늘 이야기 드리듯 현재 우리의 잔고에 찍혀 있는 숫자는 아직 실제 우리 돈이 아닙니다. 매도의 타이밍까지 긴장의 끈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모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이 페라리를 사러 가는 그날까지 코인생존기는 계속됩니다. 쭉.